예, 뉴욕 시장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게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다만 1,450원대 초반까지 좀 더 내려온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다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또 분명히 있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을 탑3 어떻게 잡으셨는지 이민 전문가부터 좀 듣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들려드릴 소식은요. 갤럭시 S25시 언팩 행사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매출 실적이 나왔는데 뭐 좀 연관된 얘기라고 좀 할 수가 있고요. 이 갤럭시 S25시 행사가 오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에 AI 기능을 탑재한 삼성전자의 이번 신제품은 보다 고도화된 AI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갤럭시 제품에는 거대 언어 모델인 LLM 일부 기능이 탑재가 되면서 한층 진화한 음성 비서 빅스비가 구현될 것으로 보이면서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의 문장력을 구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수페타시스 얘기를 계속 이 시간 빌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수페타시스 경영진은 소액주주와 연대와의 면담 자리에서 대규모 유상증자와 제2호 인수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습니다. 특히 제2호 인수는 계약 사항으로서 처리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따라서 국민연금도 최근 2개월간 이수페타시스 주식을 200만여 주 처분을 했는데 기존 지분율 10.74%에서 7.43%로 3% 넘게 지분을 줄인 사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래프톤과 엔비디아 맞서온 소식입니다. 크래프톤이 엔비디아의 AI 기술력을 활용해 배틀그라운드, 인조이 등 핵심 게임에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정교한 NPC를 등장시킨다고 하는데요. 이 기술의 이름은 CPC라고 불리는데 실제 게이머들은 이 캐릭터들이 사람을 구동하는 캐릭터인지 아니면 AI로 구현되는지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함께 게임을 즐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 양사 간의 협업은 글로벌 흥행작인 배틀그라운드에 적용될 예정이며 그간 게임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AI 툴을 개발하는 엔비디아도 신규 시장인 게임 시장에 진입하는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 출발상 어떻게 보시는지 좀 해석을 좀 들어봐야 되겠죠. 이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걱정했던 것만큼의 그쵸? 시장이 하락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 시장도 상당히 좀 부담이스러웠고 미국 국채 금리가 또 많이 올라가면서 미국 시장이 떨어져서 오늘은 조금 떨어져서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시장은 생각보다 좀 강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수급 상황이 제가 봤을 땐 생각보다 좀 좋거든요. 물론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의 현물 수급보다는 약간 선물과 옵션 쪽에 좀 눈을 돌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선물 쪽에는 약간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수의 상방을 베팅하는 콜옵션 쪽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들어오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 쪽에 특히나 외국인 쪽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한데 끼케야 이제 1,000억 정도 넘거나 아니면 코스닥은 뭐 매도와 매수 포지션을 거의 보여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거래량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지만 옵션 쪽과 선물 쪽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저는 하이닉스가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지금 장 초반보다는 약간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하이닉스가 며칠 전만 해도 20만 원은 가까이 찍어가면서 장대 양봉을 보여준 다음에 어저께도 떨어졌고 오늘도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영향은 역시나 엔비디아 영향으로 좀 보여지고 결국엔 어저께 CES에서 엔비디아가 기조연설을 진행을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부분은 100점 만점 중에 100점이라고 하지만 현재 문제점이 나와 있는 블랙웰의 발열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쿠다 다음에 나오는 뭐 AI 모멘텀이라든지 뭐 이쪽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점을 전혀 시사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하이닉스에는 어제와 오늘 주가에 좀 하방 압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지금 CES 현장에서 최태원 회장님도 가 계시잖아요. 거기서 젠슨 황과 뭐 최태원 회장님이 만나서 어떠한
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뭐 사진이라도 한 방 찍는다든지 이런 이벤트가 나온다면 하이닉스는 또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오늘 실적 예상치가 좀 나왔고 뭐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분기 실적은 분명히 떨어질 것이다. 영업이익은 7조보다도 미칠 것이다라는 예견이 거의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그것보다도 완전 최악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많이 드렸지만 현재 주가 자체가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실적이 안 나온 건 정말 삼성전자한테 뼈아픈 실책이긴 합니다만은 불확실성 해소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다. 다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뭐냐? 어저께 젠슨 왕이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HBM 설계 자체를 다시 해야 된다. 무조건 다시 해야 된다. 막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당분간의 주가가 뭐 드라마틱하게 7만 원, 8만 원 위쪽으로 상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말한다면 더 이상 떨어지기도 쉽지 않은 주가다. 그러니까 충분히 바닥까지 내려왔다라고 의견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 흐름들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전문가님 어떤 특징 보십니까? 네, 시장은 오전 지금 한 20분 정도 흘렀는데요. 그래도 뭐 양봉을 좀 키고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가 양봉으로 전환을 시켜주면서 참 아이러니하죠. 실적이 안 나온다 계속해서 얘기를 뉴스에서 나오고 삼성전자 이제 망한다, 삼성전자 어떻게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우리는 약간은 좀 사자의 심정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럴 때일수록 더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많이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역시나 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자리고요.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도 2,400포인트 정도가 그냥 저점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아무리 안 좋고 미국 국채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우리나라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다만 삼성전자와 코스피는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라마틱하게 뭐 2,500포인트를 뚫었으니까 2,600포인트 가고 700포인트 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지수가 한 2,500포인트 넘어서 계속해서 이제 지지부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개별 종목 강세가 좀 연이어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다행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은 그래도 지수 대장격으로 잘 버텨주고 있다는 점은 저는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오늘 또 코스피 200 종목 중에 가장 탄력성이 좋은 거는 유한양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큰 종목이 지금 15% 이상, 14%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마 아침에 이제 존슨앤존스에서 유한양행 랭나자 병용요법에 대한 결과를 리포트를 내면서 그게 이제 효용도 좋고 지속 효과도 훨씬 더 길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유한양행의 이번에 폐암 랭나자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전고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는데 일단은 유한양행 차트 자체도 위쪽으로 한번 빵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눌러주는 자리였거든요. 그 눌러주는 자리가 11만 3천 원에서 11만 5천 원 정도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오늘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좀 켜주면서 장 후반까지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이 위쪽으로 좀 올라가 주면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에 훈풍을 불어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체크를 해야 될 지점은 뭐냐? 바이오주가 우리들 정말 많이 당했잖아요. 실적이 잘 안 나오는 바이오주 뭐 이런 쪽은 담아내지 마시고 지금은 약간 JP모건 헬스케어에 좀 입장이 가능한 그런 기술력이 있는 바이오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뭐 역시 유한양행, 그다음에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물론 신약 관련된 유한양행과 알테오젠, 그다음에 CDMO, CMO 쪽에 관련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지 맞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바이오가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동결되니까 바이오주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한번 재임에 성공을 하면서 약가 인하 방침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신약 쪽도 신약 쪽이지만 CDMO, CMO 아니면 바이오시밀러 쪽인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에도 추가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 정도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포인트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전문가님 오늘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시장은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하루는 로봇이 가고 하루는 반도체가 가고 또 어제와 오늘은 바이오가 가고 또 조선업이 중간중간 가는 약간은 내가 괜찮은 업종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조금은 버텨보시면서 그 종목을 믿고 기다려보시는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